출범을 앞둔 민선 8기 새 도정의 주요 핵심 공약을 알아보는 연속대담 순서입니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새 도정 7대 과제 중에 하나죠. 행복한 복지를 위한 신복지 전략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입니다. 제주대학교 실버케어 복지학과의 남진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제주도의 복지 상황,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주도정과 민간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균형발전지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노력에 비해서 도민들의 사회복지 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 항목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3개 항목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네. 개인 삶의 만족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15위고, 그다음 지역생활 만족도는 14위, 그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노력에 비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상황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소속된 인수위 사회복지 분과에서 당선인 공약과 함께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공공영역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네. 그다음 사회복지 예산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체감 가능한 복지 시스템의 구축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체감 복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7대 핵심 도정 과제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핵심 과제는 제주형 생애 주기별 돌봄 시행입니다.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제주형 신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형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주형 복지 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2019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를 전북, 충북, 경북 그리고 제주를 비교했을 때 전북은 1인당 50.6명, 충북은 40.6명, 경북은 37.5명과는 달리 제주는 100명에 가까운 98.1명이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량이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관심이 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본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36.1%, 제주는 22.4%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 가장 높은 지자체는 47.8%인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부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신복지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촘촘함을 강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제 신복지가 있으면 구복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구복지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부조라든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사회 서비스는 주로 민간 영역 사회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 신복지는 민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회 서비스 영역까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제시한 촘촘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회보장제도, 즉 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정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행정 복지 서비스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고 하면 어떤 말일까요? 예. 이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복지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크게 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통합, 연계,
계획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확충, 민간의 협력,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및 기능 분담이 필요하고 네. 이러한 것을 제주도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산된 그 복지 서비스를 좀 공공이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사회복지서비스원 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회 서비스원입니다. 예. 먼저 이제 제주도 사회 서비스원이 작년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게 네. 뭐 역할을 보면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두 번째는 각종 재가 서비스 통합 연계 제공, 세 번째는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사회 서비스원은 뭐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 민선 8기 도정 과제 중에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제주형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면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SOS 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에서 제주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과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서 이용하는 복지에서 체감하는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12월에 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충분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현재도 공공이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통합 복지 하나로 서비스고요. 또 읍면 지역에서도 맞춤형 지원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와는 좀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공공의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43개 읍면동에 모두 설치되기 전까지는 별개로 추진됩니다. 별개로. 예. 예. 어느 정도 설치가 되면은 제주형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SOS 체계로 통합 연계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공공조직이 그대로 있고 통합복지 하나로 시스템은 가칭 820 센터로 흡수되어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수요의 접수에서 제공까지 도민의 긴급 돌봄 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 생애 주기별 돌봄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그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게 참 열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다음 돌봄 종사자라든지 처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돌봄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돌봄 종사자들이 받는 처우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근무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돌봄 종사자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처우 개선 또한 도정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근거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등 복지 포인트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돌봄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포인트의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돌봄 종사자들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런 대우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런데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능력도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들의 능력이라든지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네. 보육 서비스 또는 요양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 영세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직원이 적다 보니까 직급이라든지 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장기 근속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능력, 숙련도 향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서 보수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평균 근속 기간이 2, 3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보육시설 종사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복지라는 게 참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수위에서 지금 단계별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시했나요? 크게 로드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민선 8기 요 제주도정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도정 목표는 도민 모두 다 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 행복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복지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예산, 인력 등 복지 환경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는 아기 구덕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형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체제, 820 센터, 가칭 820 센터인데 이제 이 820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요를 숫자화시켜서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구축해서 돌봄 서비스 수요의 접수에서부터 제공까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의 긴급 돌봄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도민이 새로운 복지 환경을 체감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을 위해서 새 도정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를 봤을 때 민간 기관 간 또는 공공 영역 내 부서 간 그리고 민간 공공 간의 칸막이가 상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수위 활동 기간에 많은 사회복지기관 단체들로부터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다 해결되어야 할 내용들이었지만 도정과제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공공과 민간의 연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리고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형 신복지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제안한 도정과제뿐만 아니고 도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검토과제들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많은 협력, 소통을 통해서 제안된 과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또 잘 추진되는지도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진 상황을 어떻게 또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